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하이선 힐링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이선 힐링하우스는 건강 10계명을 바탕으로 인체 정화, 명상, 마음 성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신건강, 전인건강, 참건강 이념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건강전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몸이 아프십니까? 당신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희 하이선 힐링하우스의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세요. 건강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구한의대학교 김세현 명의한의학 박사가 지으신 바이러스 공포 이겨내는 방법,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무병백세의 꿈은 인체의 뿌리 장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도 잡는다. 건강 10계명 인체 정화 프로그램.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온 세상이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 시점에 시의직설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는 백신도 없다고 하니 아마도 믿을 건 우리 자신의 면역력 뿐이겠죠? 자, 그럼 그 면역력을 어떻게 올릴지 김세현 박사님이 책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간 12월에 베스트셀러 제1위에 오른 책입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제1장 나무는 뿌리, 사람은 장의 6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도 잡는다. 소장이 영양소를 소화 흡수한다면 대장은 음식물이 찌꺼기인 대변을 저장하고 배출한다. 영양소를 소화 흡수할 일이 없다 보니 소장처럼 주름이나 육모가 없다. 대장은 미끈한 형태를 이룬다. 소장은 대체로 무균 상태인데 이는 위에 머물러 있던 음식이 강한 위산에 의해 거의 소독된 상태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식물이 소장 말단에 이를 때쯤이면 수많은 세균이 자리 잡게 된다. 장내 세균총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유익균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괜찮은 장내 환경으로 보고 있다. 장내 유익균은 크게 4가지 일을 하는데 먼저 음식물을 분해한다. 소장이 1차적으로 음식물을 분해하지만 미처 소화되지 못한 영양물질은 그대로 대장으로 전달된다. 이 물질을 먹고 사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이다. 그 물질이 종류에 따라 장내 환경이 결정된다. 유해균이 좋아하는 모기와 유익균이 좋아하는 모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익균은 발효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를 좋아하고 유해균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좋아한다. 유익균은 인간이 소화시키기 어려운 식이섬유를 모기로 잡는다. 야채를 먹고 방귀를 뀌면 냄새가 없는데 이것은 장내 부패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유해균이 유익균의 수를 넘어서면 장내 부패가 일어난다. 고기 요리를 먹고 방귀를 뀌면 냄새가 지독한 것은 그 때문이다. 유익균이 우세한 장은 유해균을 제압해 더 번식하지 못하게 한다. 설령 고기를 조금 먹었다고 해도 장내 환경이 꽃받치면 부패균은 길을 펴지 못한다. 장내 유해균 제압, 이것이 유익균의 두 번째 기능이다. 세 번째, 장내 유익균은 인체 면역력에 기여한다. 장내 부패가 나쁜 것은 독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장표피 세포가 독소에 찌들면 장벽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이곳으로 균이 침입해 장누수가 발생한다. 장누수 증후군은 더러운 물질이 장벽을 뚫고 혈액 속으로 흘러드는 현상을 말한다. 대변이 머무른 곳에서 나온 물질이니 똥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낡은 건물에 비가 새고 전기가 새듯 몸속에서 이처럼 똥물이 새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은 면역 체계를 교란시킨다. 요즘 아이들에게 흔한 단백질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도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장누수 증후군이 원인이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것도 장내 유익균이다. 숙주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새로운 침입자에게 자기 영토를 내주기 싫기 때문이다. 유익균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원리는 이들이 분비하는 대사산물의 비밀이 있다. 유익균은 장내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효소를 내보낸다. 이 효소가 바이러스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점성의 단백질 벽을 분해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트립신 효소에 의해 분해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장차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제도 장내 미생물에서 얻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장내 유익균은 지방 축적을 조절한다. 앞에서 말했듯 우리 장내에는 똥보균인 후벽균도 살고 날씬균인 의간균도 산다. 뚱뚱한 사람 장에는 후벽균이 대세를 이루고 날씬한 사람 장에는 이간균이 세력이 우세하다. 복부 비만을 해결하는 데 장내 유익균이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은 어느덧 상식이 됐다. 장내 부패가 일어나면 유해 박테리아가 독소를 뿜어낸다. 인체는 설사, 방귀 등을 통해 독소를 외부로 배출하지만 일정량은 지방에 축적된다. 내장 비만은 외형상으로도 안 좋지만 독소의 저장소가 되므로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지방에 자리 잡은 독소는 지속적으로 피 속에 녹아드는데 혈관을 따라 전신을 돌며 인체에서 가장 약한 부위를 건드린다. 관절이 약한 사람은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약한 사람은 허리가 아프다.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이것이 지병이다. 그게 끝이 아니다. 부패균이 배설한 독소는 담즙과 함께 간이 담낭에 모여든다. 이 독소는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기 위해 분비되는 담즙과 함께 분비되는데 소장에서 콜레스테롤과 함께 흡수된 뒤 다시 간으로 재흡수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독소가 간 내 외부를 반복적으로 드나드니 간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없다. 1차 해독은 장이 맡고 2차 해독은 간이 맡고 마지막 수비는 백혈구가 맡는 것이 인체 해독의 메커니즘이다. 백혈구까지 가기 전에 1차 문전에서 막아야 한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장내 세균총이다. 장내 세균총이 튼튼하면 바이러스 정도는 얼마든 이길 수 있다. 설사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걸린다고 해도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네, 우리 인체의 신비로운 해독의 메커니즘이 오늘 이 내용에서 밝혀졌습니다. 1차 해독은 장, 2차 해독은 간, 마지막 수비가 백혈구다. 많은 사람들이 간이 해독기관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1차 해독을 맡는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의 대부분은 우리 장이 그 책임을 맡고 사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장은 튼튼하십니까? 여러분의 장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장입니까? 자, 우리가 몰랐던 장의 비밀. 알아갈수록 우리 인체가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이 자연에 적응하고 이 자연의 모든 적들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네요.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풍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장애에서 건강전도사 이춘아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